오늘 선고가 나서요. 이제 60일 이내, 최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펼쳐져야 됩니다. 6월 3일이 현재로는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정치권 조기 대선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좀 짧게 일정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60일 안에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서정빈 변호사께서 조금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해야 된다고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 혹은 사고로 인해서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기간 자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공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일 안에는 지금 권한 대행이 예. 이 앞으로의 그 일정을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입니다. 오늘 의원 초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찬탄, 반탄 이런 또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명의 잠룡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브리핑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논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저희가 숙고하는 성찰의 시간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는 의견 교환의 시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집중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해야 된다 목소리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의 언급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든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된 부분적인 사안이고 집중적이고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세상에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킨 이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의 연출이 대자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거나 조기 대선은 펼쳐지게 돼 있어요.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수습 방안을 뭐라고 좀 제안을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바른정당이 분열되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분열은 필패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얼마나 공정하게 그 경선을 치르느냐. 예.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거의 단일 1급 체제니까 경선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봐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요 오히려 이제 그 고만고만한 지지율로 여러 명이 있고요. 또 색깔이 완전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김문수, 원희룡 이런 분들에게 그 친윤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한 중도점 되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후보에게 약간 반윤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극심한 분열 없이 하나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이제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틱한 이게 경선이 되어야 예. 그나마 이게 그 본선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지도부에서 상당히 어떻게 흥행을 하면서 분열이 없는 예. 하나된 이게 후보를 뽑고 일치 단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걸로 첫 제가 알고 번째는 있습니다. 분열은 안 된다. 그렇죠. 분열은 이게 필패입니다. 예. 선생님 방금 속보 나온 내용 한번 좀 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 저는 두 분께서 이게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 입장이 간 게 아니라 저번처럼 개인적인 입장으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호 당원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전 대통령이에요. 예. 또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이 남아 있고요. 내란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오늘 헌재에서 적시했습니다. 예. 내란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헌법에 수호를 하지 못했고 헌법을 파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당의 지도부가 헌법 파괴를 오늘 좀 선고받은 대통령이 찾아가서 모르는다는 거죠. 저는 인간적인 아마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기 대선 그냥 객관적으로 좀 봐서는 지금은 조기 대선이 지금 국민의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이 존립이 가능하느냐.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그렇죠. 된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세운다 한들 민주당의 어떤 조기 대선의 승리를 일 수 있는 저는 뭐 프레임 어떤 대결 구도가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친윤 그룹 최근에 지금 두 쌍권 체제가 그대로 뭐 내란 옹호하고 방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지키겠다는 그 프레임으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60일 이내 헌재에서 이미 파면 결정문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예. 어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 싸우기에는 쉽지 않다. 다만 길게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의 내용에서 벗어나야만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뭐 분당이든 합당이든 똘똘 뭉치든 그 중요한 최종의 목표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의 가치를 찾느냐.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이번 조기 대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60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뭐 기각 얘기 막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식적으로는 아예 대선 얘기가 쏙 들어갔었고 물밑에서만 그것도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그 절대 시간이 부족한 거는 뭐 사실인데 다만 이제 그 요즘은 또 이게 그 홍보하는 수단이나 이런 게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또 짧은 시간에도 이게 그 여러모로 이게 반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쪽은 이재명 대표라는 이제 그 아마 상수일 거예요. 근데 저는 법치주의 하다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이 지금 5개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 재판이 과연 이게 그 후보일 때도 중단되는가? 이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후보나 경선 과정에 재판이 올 수도 없단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된다고 봤던 게 이거 홍준표 2017년에 그때 송영길 본부장이 오히려 주장했던 거예요. 그때 헌법학자들 10명을 조사한 게 있는데 7명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게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뭐 언론에. 예. 따라서 그런가요? 저는 예.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만 되면 모든 재판 올스톱이다. 이게 다수견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그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까지 모든 게 다 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게 법치를 지키는가? 예. 이걸 이게 이제 모든 이목이 거리 집중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반드시 꼭 이게 유리하다 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게 그 아마 민주당도 약간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영상 인터뷰 짧게 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대선 체제 곧 전환하셔야 될 텐데 어디에 중점 두실까요? 혹시 당대표 사퇴 시점은 좀 염두에 두시죠? 여기까지 뒤로 조심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는데 서정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뭐 그걸 털어냈지만 여전히 좀 재판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항소심 일단 끝난 사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과연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지 그 여부도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633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 혹은 그 기간 중에서도 빠르게 이 부분을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확정을 지을지 그렇지 않으면 파기를 할지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밖에도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항소심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물론 1심 판단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또 2심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든가 혹은 성남 FC 관련 의혹들 혹은 대북 송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긴 해서 예. 이것이 항소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일단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 과정을 거쳐서 대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심부터 진행 중에 있던 그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 재판이 멈추게 될지 혹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법적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법 슈퍼위크 이런 제목도 본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 내 안팎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늘부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볼까요? 최소한 3월 26일 2심 선거법 항소심의 무죄는 조기 대선 기간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기 대선 내내 서정 변호사님처럼 또 일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측면에서 사법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후보로 나오니까 이 말은 최소한 60일 이내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법이니까 633 얘기가 있던 것이고요. 위증교사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조금의 또 어떤 가능성으로 유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예. 결국에는 그건 또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리하게 38일에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미뤄지는 것들을 고통스럽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법원에서 결국엔 나머지 남아있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성남FC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진행한다 안 한다는 또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은 그 여지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책임 영역에 남겨놓는 게 온전한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분주해진 거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여권의 잠룡들도 이제 입장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파면 3시간 만에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안 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만간 나오지 싶습니다. 이 부분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윤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가운데 그리고 이쪽에는 김무수 전 지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가장 빠르게 된 게 아마 안철수 예. 후보는 며칠 전에도요. 이렇게 비슷한 입장을 냈고 그랬죠. 오늘도 이제 판결 존중하면서 사과한다 이렇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표 시절에 탄핵을 찬성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책도 이미 내고 예.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도 이미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예. 세 분은 이제 이미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약간 중도적 입장에서 처음에는 활동하려 하다가 예. 약간 이게 늦어지면서 좀 이게 또 신중 모드로 예. 신중 모드로 이렇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아마 홍준표 시장이 오늘요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을 사퇴하겠다. 아마 조만간 이게 출마 선언이
나올 걸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뭐 최근에 그 명태균 문제나 또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 데 그 좀 악재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 아마 이번에 나올 걸로. 예. 두 분은 나온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사퇴하고 나오고 예.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직을 유지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선까지 예. 좀 이게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문수 지사도 곧 아마 이게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금 이게 그 출마를 한다 이런 예.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나경원 의원까지 예. 아마 이게 그 출마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입장을 냈네요. 이번에는 경선보다는 본선이다. 전직 대선 후보기도 했고요. 라스트 댄스입니다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서수연 이렇게 마지막으로 야권의 입장에서는 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후보가 더 편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현 지도부, 친윤 지도부, 내란을 방어하고 방탄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오면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 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 세 명의 그룹은 조금은 당내에서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는 어떤 내란의 뭐 비호, 방어, 동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는 조금 무리수가 벗어날 있기 수 때문에 있죠. 예. 여기는 좀 다른 전략으로 좀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다 뭐 세 명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스탠스를 된 친윤 그룹보다는 다소 한두 가지 수월하다? 전략이 예. 더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까다롭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내란의 행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됨으로써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수 중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에는 알겠습니다. 뭐 어떤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 말씀.